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2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저 87연구소 87몰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흔이 넘으면 누구나 겪는, 특히 여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갱년기 증상입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 극복에 좋다는 영양제나 약이나 음식을 먹어보셔도 대부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이 왜 오는 것인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질적 고려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식품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87연구소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여자 나이 40살 이전에 염소 3마리를 먹어야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신장 기능의 저하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흑염소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체질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심해진 경우라면 흑염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 육식이 잘 맞고 몸이 냉한 체질이라면 더욱더 좋겠지요. 하지만 신장이 약하지 않거나 양적 체질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부담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흑염소 즙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2차례 걸쳐 방송한 적이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염소는 그런데 어떤 체질에 도움이 될까요? 흑염소는 육식이 잘 맞고 신장 기능이 약한 음적 체질인 태어민, 특히 열태민 모금 체질에게 가장 이롭습니다. 비록 신장이 강하지만 몸이 매우 냉한 소어민은 조금 이롭습니다. 한태어민 목양체질도 괜찮겠죠. 반면 신장이 약하지만 열이 많은 소양이는 약간 해롭습니다. 반면 양적 체질인 태양이는 먹을수록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한태양인 금음 체질은 양적 체질에 신장까지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가장 큽니다. 문제는 금음 체질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비율을 굳이 짐작해 본다면 흑염소가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은 30%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질을 정확히 모를 때는 흑염소 즙을 안 드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TV에 나온 적도 있는 유명 한의사가 흑염소 즙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제보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과 신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일까요? 신장은 임신과 출산, 정력, 노화, 갱년기를 주관하는 장부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세를 전후해서 생명력의 원천인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이 이때부터 조금씩 나타나서 50세 전후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남자보다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이 더 힘든 것일까요? 간이 혈액을 저장하는 반면 이 신장은 혈액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정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의 농축물인 정이 점차 메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신정이 메마르면 간의 혈액이 부족할 때와 마찬가지로 화열이 발생합니다. 이 화열이 위로 솟구치면서 상열감, 두통, 얼굴 화끈거림과 붉어짐, 가슴 두근거림, 이명, 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은 일정한데 열이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이 다리와 발은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생명력의 원천인 신의 에너지가 일정 정도 손상됩니다. 여기에 생리로 인해서 늘 혈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신장의 정을 원활하게 농축해낼 수 없습니다. 특히 간과 비위 기능까지 약하면 혈액 부족은 더욱 심합니다. 비위가 약해 영양 흡수가 나쁘거나 간이 약해 혈액이 저장되지 않으면 정으로 농축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40세 이전에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여성 갱년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성 갱년기 증상 극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태음인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류가 잘 맞습니다. 여기에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적 성질까지 지닌 흑염소가 아주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석류와 칡, 그리고 혈 조성에 도움이 되는 당귀차도 여성 갱년기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석류와 당귀는 음체질의 이로운 식품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체질 태양인의 여성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이 정이 잘 만들어지도록 혈액을 저장하는 간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40세 전후에서부터 혈액 조성이 잘 되도록 간을 크게 보하면서 갱년기와 직결된 신장도 살짝 도울 수 있는 태양인 1번차와 같은 건강식품을 드셔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단 상열감이 있을 때는 곤란합니다. 얼굴로 열이 올라가는 증상이죠. 태양인 1번차를 드시기 어렵다면 이 몸과 간에 부족한 혈액을 조성해 신의 정을 원활하게 농축되도록 도와주는 두시연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여성 갱년기로 고생하고 있을 때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다만 설사가 있거나 변이 무름편이라면 조금 서늘한 두시연 1차보다는 약간 따뜻한 두시연 2차가 무난합니다. 하여튼 두시연차 섭취로 혈액 조성과 신정이 농축되면 음양조화에서 당연히 음양조화가 되어서 당연히 가슴과 이 얼굴로 열이 올라간 열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또 두시연차 1은 직접적으로 열을 이렇게 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장이 냉하면 두시연 2를 드셔야 하지만요. 자,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앞에서도 흑염소 즙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민간에서 널리 전하는 여자 나이 40 이전에 염소 3마리를 먹어야 한다는 말은 갱년기 증상의 호전은커녕 오히려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흑염소 즙이 체질적으로 이로운 사람은 고작 3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서 흑염소 즙을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셔야 합니다. 갱년기 증상 치료에 도움을 받으려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이 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